야호!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VTuber 스튜디오에서 모델을 마음껏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브 2D 리거 겸 일러스트레이터 히비캉입니다. 지난 라이브 2D 입문 강좌 1편에 이어서 2편을 오늘 가져왔는데요. 혹시 많이 기다리셨나요? 그랬다면 좋겠네요. 혹시라도 1편을 보지 않고 2편으로 바로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여기 우측 상단에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 1편을 먼저 따라해보시고 이어서 2편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편에서는 파츠 분리 일러스트를 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눈썹, 눈, 입의 움직임까지 만들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얼굴도 이리저리 막 돌릴 수 있게 만들어 보고 몸도 움직이게 해보고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버추얼 모델을 익스포트해서 실사용하는 과정까지 담아 보겠습니다. 지금 인트로 찍기 시작했는데 갈 길이 까마득하네요. 하지만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최대한 필요한 내용들만 담으면서도 이해하시기 쉽게 열심히 커리큘럼을 구성하였으니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완성까지 한번 달려볼까요? 출발! 자, 큐비즘 화면으로 왔는데요. 오늘은 얼굴을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 볼 건데 이 수많은 아트 메쉬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움직여 주려면 한 세월 걸리겠죠. 눈썹과 눈, 코, 입만 해도 개수가 까마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워프 디포머입니다. 워프 디포머란 여러 개의 아트 메쉬를 한꺼번에 움직여줄 수 있는 초록색 네모 모양의 폴더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얼굴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눈썹과 눈, 코, 입, 얼굴, 귀 이렇게 5개의 워프 디포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눈썹과 눈 디포머부터 만들어 볼게요. 눈썹과 눈에 해당하는 아트 메쉬를 전부 선택해 줄 겁니다. 컨트롤 단축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선택을 해 주었고요. 싸그리 싹싹 선택해 줬는지 확인을 해주고 여기 있는 워프 디포머 생성 버튼을 딸깍, 그리고 워프 디포머의 이름을 눈썹과 눈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여기는 아마도 디폴트 값이 5 곱하기 5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2 곱하기 2로 되어 있을 건데 여기는 아직은 안 건드리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것도 그대로 두시고 작성 하시면 이렇게 짜잔 초록색 네모 모양의 워프 디포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워프 디포머를 만들었다면 먼저 기본적인 세팅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번, 원하는 아트 메쉬가 다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2번, 디포머의 크기와 위치 조정하기. 이때 좌우 대칭인 파츠일 경우에는 디포머의 중심을 캔버스 중앙에 맞춰주셔야 하고요. 3번, 변환의 분할수 설정하기. 자, 뭔 소린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차례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원하는 아트 메쉬가 다 들어갔는지, 즉 눈썹과 눈이 다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워프 디포머의 중앙을 잡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확인을 해보면 눈썹과 눈이 다 들어가 있네요. 통과!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의 경우 빠진 아트 메쉬가 있다면 파츠 창에서 빠진 아트 메쉬를 선택해서 눈썹과 눈 디포머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쏙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디포머의 크기를 조정해 볼 건데요. 지금 상태를 봤을 때 디포머의 크기 괜찮아 보이시나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눈썹을 움직이면 눈썹이 워프 디포머 밖으로 튀어나가 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움직임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원치 않는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이럴 때는 디포머의 크기를 넓혀줘야 하는데요. 자동으로 그걸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눈썹은 원래대로 돌려놓고 이 눈썹과 눈 워프 디포머를 선택하신 상태로 모델링에 폼 편집에 튀어나온 자식을 기준으로 워프 디포머를 넓히기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자식이라는 건 워프 디포머 속에 들어있는 요소들을 뜻합니다.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워프 디포머가 넓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디포머의 위치도 조정을 해볼게요. 아까도 말했듯이 좌우가 대칭인 파츠라면 디포머의 중심을 캔버스의 중앙에 딱 맞춰주셔야 편리하게 좌우 대칭인 모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있는 버튼으로 그리드를 켜서 중앙선을 찾아줄 수가 있는데요. 캐릭터의 코가 지나가는 이 선이 중앙선이겠죠. 이제 디포머의 중앙을 맞춰주겠습니다.
지금 딱 맞네요. 근데 딱 맞지 않는 경우를 상정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디포머를 이렇게 드래그 해버리면은 안에 들어있는 파츠들까지 통째로 움직여버려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초록색 껍데기의 중앙을 딱 맞춰주는 건데 말이에요. 이럴 때는 단축키 컨트롤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이렇게 디포머의 위치를 옮기거나 형태를 바꿔주시면 안에 있는 요소들은 그대로 둔 채로 이 초록색 껍데기의 형태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디포머를 이렇게 움직여서 중앙선에 딱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으면 다시 이 버튼을 눌러서 그리드는 꺼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변환의 분할수 설정하기입니다. 변환의 분할수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 디포머를 보시면은 연하게 회색 점들이 있죠. 그리고 이 회색 점들이 네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회색 네모들이 디포머 변형의 기본 단위가 된다. 즉, 이 회색 네모들이 디포머의 세포벽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변환의 분할수란 이 회색 점을 얼마나 촘촘하게 분할해 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촘촘하게 분할을 해야 깔끔하고 섬세한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눈썹과 눈 디포머를 선택한 상태에서 인스펙터에 변환의 분할수를 늘려줄 겁니다. 이렇게 20 곱하기 10 정도로 해볼게요. 이 정도면은 촘촘한 정사각형이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촘촘하게 하시면은 물론 더 깔끔한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모델의 부하가 늘어나기 때문에 각자 본인의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타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썹과 눈 디포머 하나를 만들어 줬습니다. 나머지 디포머들은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코는 이 파츠 하나밖에 없죠. 하나만 선택하고 오프 디포머 생성, 코라고 이름 짓고 작성. 그리고 코도 좌우 대칭인 파츠이기 때문에 그리드를 켜서 오프 디포머의 중앙을 딱 맞춰주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딱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변환의 분할수 4 곱하기 4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입입니다. 입에 해당되는 아트메쉬를 전부 선택해 줍니다. 이때 글로는 선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프 디포머 생성, 입이라고 이름 짓고 작성. 그리고 튀어나간 녀석들이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줄 건데요.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러면 중앙을 맞춰주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중앙에 딱, 그리고 변환의 분할수 12 곱하기 8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얼굴은 홍조와 얼굴 아트메쉬를 선택해서 오프 디포머 생성, 얼굴이라고 이름 짓고 작성. 튀어나간 건 없을 거고요. 그리드를 켜서 중앙을 딱 맞춰주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있습니다. 중앙에 딱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변환의 분할수를 촘촘하게,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귀 양쪽을 선택하고 오프 디포머 생성, 귀라고 이름 짓고 작성. 빠져나간 건 없을 거고요. 중앙을 맞춰줍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중앙에 딱, 그리고 변환의 분할수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디포머 창이 있죠. 여기에서 화살표를 눌러서 모든 디포머를 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5개의 디포머 모아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디포머들을 가지고 각도 X와 각도 Y 파라미터의 움직임을 제작해 줄 건데요. 먼저 각도 X는 이렇게 얼굴을 좌우로 돌리는 움직임입니다. 아까 만들었던 디포머를 변형시켜서 왼쪽 얼굴과 오른쪽 얼굴을 만들어 줄 건데요. 그 전에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죠. 움직일 디포머들을 선택하고 파라미터에 점을 찍어 줄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무언가를 선택하고 파라미터에 점을 찍는다는 것은 이 파라미터의 값이 변할 때 이 녀석이 움직이겠습니다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움직이고 싶을 때는 꼭 해당되는 파라미터에 점을 찍고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아까 만들었던 디포머 5개를 전부 선택해서 각도 X와 각도 Y 파라미터에 3점씩 찍어주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각도 X 파라미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바탕이 되는 얼굴 디포머부터 해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눈썹부터 입까지의 폴더는 눈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디포머에 있는 이 초록색 점들을 베지어라고 부르는데요. 이 녀석들을 드래그하면
이렇게 디포머를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각지죠? 얼굴은 곡선으로 부드럽게 변형해줘야 하는데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인스펙터에서 베지어 편집 타입을 컨트롤 구조 유지해서 부드럽게 2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변형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옵션들도 여기 많은데요. 저는 주로 부드럽게 변형할 때는 부드럽게 2를 쓰고 각지게 변형할 때는 아까 봤던 컨트롤 구조 유지를 쓰는 편입니다. 다른 것들은 한 번씩 써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왼쪽 얼굴을 만들어 볼게요. 각도 X 파라미터의 점을 왼쪽으로 옮겨주고 왼쪽 얼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시는 왼쪽을 본 얼굴의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베지어를 움직여서 왼쪽 얼굴을 만들어 줬는데요. 뭔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저는 여기 눈이 있는 부분은 쏙 들어가게 하고 볼이 있는 부분은 이쁘게 튀어나오게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베지어가 2 곱하기 2로 분할이 된 상태로는 이 부분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지어 분할수를 취향에 맞게 변경을 해볼게요. 이렇게 인스펙터에서 베지어 분할수를 늘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눈이 있는 부분은 쏙 들어가게 만들 수도 있고 볼 부분을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베지어 분할수를 원하는 분할수로 바꿔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줬던 변형 브러쉬 둘도 디포머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제 만족스러운 왼쪽 얼굴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나머지 디포머들도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얼굴의 중앙이 되는 코부터 해볼게요. 코 디포머를 가지고 왼쪽을 본 얼굴의 위치로 옮겨줍니다. 파라미터를 움직여가면서 확인도 해주시고요. 코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다음으로 입 디포머 해보겠습니다. 입은 크게 벌린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편이 형태를 잡기에 용이합니다. 입 디포머도 왼쪽을 본 얼굴을 상상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때 팁을 드리자면 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와 턱을 이어주는 대각선의 형태로 작업을 해주시면 입체적인 얼굴의 형태를 만들기가 용이합니다. 입을 만들고 보니 코도 살짝 기울어지면 더 이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코와 입을 만들어 주었고요. 눈썹과 눈도 해보겠습니다. 파라미터의 값을 왼쪽으로 옮기고 왼쪽을 본 눈썹과 눈 형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왼쪽을 본 눈썹과 눈의 형태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 디포머도 해보겠습니다. 귀는 한쪽 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숨어야겠죠. 반대쪽 귀는 얼굴에 착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살짝 늘려주셔도 되고요. 변형 브러쉬로 미세 조정도 해두겠습니다. 이렇게 왼쪽 얼굴을 완성했다면 오른쪽 얼굴은 아주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5개의 디포머를 모두 선택한 상태로 각도 X 파라미터의 점을 왼쪽에 두고 팔레트 메뉴에서 동작 반전, 수평 반전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반대쪽 점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오른쪽 얼굴도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각도 X 모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다듬어 주셔도 되겠는데요. 저는 조금만 더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왼쪽 얼굴을 전체적으로 다듬어 보았는데요. 왼쪽 얼굴을 수정했기 때문에 5개의 디포머를 모두 선택하고 동작 반전을 다시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드는 왼쪽 오른쪽 얼굴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각도 Y 파라미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각도 Y는 파라미터의 값이 마이너스일 때 아래를 본 얼굴, 플러스일 때 위를 본 얼굴을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만드는 방식은 각도 X를 만들었을 때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각도 X의 파라미터의 점은 꼭 중앙에 두고 각도 Y 파라미터를 만드셔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그러면 빠르게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얼굴부터 시작해야겠죠. 이렇게 얼굴 디포머 만들어 주었고요. 이렇게 코 디포머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때 코는 고개를 숙였을 때 코가 짧아지고 고개를 들었을 때 코가 길어지는 것처럼 표현해 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건 취향에 따라서 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 디포머도 Y축의 모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두 파라미터를 이렇게 결합해 보면 이렇게 9개의 점이 되는데요. 우리가 내 모서리의 점들은 아직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 모서리는 디폴트 상태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이럴 때 아주 편리한 기능을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바로 내 모서리 폼의 자동 생성입니다. 디포머 5개를 모두 선택하고 각도 X와 각도 Y 파라미터가 선택된 상태로 팔레트 메뉴에서 내 모서리 폼을 자동 생성, 그리고 파라미터 1번, 2번이 각도 X와 각도 Y인 것을 확인해 주시고 OK 해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내 모서리의 모습이 만들어지긴 했는데요. 좀 못생겼습니다. 뭔가 얼굴이 이쪽으로 쏠린 느낌이 나죠. 대각선 아래 같은 경우에도 이쪽으로 쏠린 느낌이 나고요. 이렇게 자동 생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모서리 폼의 자동 생성을 하고 나서는 손수 다듬어줄 필요가 좀 있는데요. 다른 모델의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델의 기본 얼굴을 이런 사각형 모양이라고 치면 위쪽을 본 얼굴은 이런 형태의 사각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대각선은 어떨까요? 대각선을 본 얼굴은 이런 느낌의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왼쪽은 살짝 내려갔고 오른쪽은 살짝 올라간 이런 형태의 사각형이 된 거 눈으로 보이시나요? 그리고 왼쪽 아래 대각선을 보면 이런 형태의 사각형이 될 겁니다. 이번엔 왼쪽이 살짝 올라가고 오른쪽이 살짝 내려간 사각형의 형태이죠. 방금 본 것 같은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선 모양 변형 브러쉬를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변형 브러쉬 도구에서 툴 상세칸에 들어가시면 브러쉬 형태를 바꿀 수 있는데요. 선 모양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변형 브러쉬가 선 모양으로 바뀝니다. 툴 상세에서 각도도 조정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90도로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포머드를 선택하고 대각선 아래와 대각선 위쪽 얼굴을 아까 본 것 같은 사각형의 형태로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각선 위쪽 얼굴은 왼쪽이 살짝 아래로 내려가게 다듬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변형 브러쉬를 크게 잡고 왼쪽 얼굴을 쓱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살짝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만 해도 아까 봤던 자동 생성된 얼굴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 대각선 얼굴도 해보겠습니다. 디포머를 5개 모두 선택하고 선 모양 변형 브러쉬로 다듬어 주겠습니다. 이번엔 왼쪽 얼굴이 올라가야겠죠. 그리고 오른쪽 얼굴은 살짝 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대각선 아래쪽과 대각선 위쪽 왼쪽 얼굴을 다듬어 주었고요. 이제 대각선 오른쪽 위와 대각선 오른쪽 아래도 똑같이 반영을 시켜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대각선 왼쪽 위 점을 선택한 상태로 파라미터의 결합을 풀고 디포머 5개를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각도 X 파라미터만 동작 반전을 시켜주겠습니다. 수평 반전에 체크된 거 확인하시고 오케이. 그러면 반대쪽 대각선 위쪽도 반전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왼쪽 아래 대각선을 선택하고 파라미터의 결합을 푼 다음 각도 X만 반전시켜 주겠습니다. 동작 반전. 오케이. 그러면 대각선 아래 오른쪽 얼굴도 반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파라미터를 결합시켜서 다시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깔끔한 얼굴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요거는 약간의 심화 과정인데요. 우리가 만든 얼굴을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이쁘게 만들어졌지만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홍조라던가 혀가 입체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디포머 속에 있는 홍조와 혀 아트메쉬도 각도 XY에 점을 찍고 세부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조부터 찾아볼까요? 홍조는 얼굴 디포머 속에 있습니다. 홍조를 선택하고 각도 XY에 각각 3점씩 찍어줍니다. 그리고 파라미터의 결합은 푼 상태로 각도 X와 Y의 모습을 각각 만들어주겠습니다. 왼쪽을 본 얼굴에서 홍조의 위치를 바르게 잡아주시고요. 필요하다면 변형 브러쉬도 사용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을 본 얼굴에서 홍조의 위치 올바르게 잡아주시고요. 다음으로 아래를 본 얼굴의 홍조의 위치 올바르게 잡아주겠습니다. 위를 본 얼굴의 홍조도 올바른 위치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각도 X와 Y를 결합해서 이 홍조 아트메쉬만 선택한 상태로 각도 X와 각도 Y 파라미터에 내 모서리 폼을 자동 생성! 오케이! 해주시면 이렇게 홍조의 위치 기분 좋게 잘 안착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혀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혀의 모습도 입체적이지 못해서 많이 신경이 쓰여요. 따라서 입 디포머 속에 혀 아트메쉬를 찾아내서 이번에도 각도 X와 각도 Y 파라미터에 3점씩 찍고 왼쪽, 오른쪽, 위아래의 모습을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혀가 안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오른쪽도 해주겠습니다. 아래쪽도 해주겠습니다. 혀가 입의 안쪽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혀를 입 안쪽으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위쪽도 해줬고요. 상하좌우의 모습을 다 다듬어 주었다면 각도 X와 각도 Y 파라미터를 결합해서 혀 아트메쉬가 선택된 상태로 내 모서리 폼을 자동 생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혀가 입 안쪽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표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진짜로 여기까지가 얼굴 XY의 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슬픈 대머리 친구에게 머리카락을 씌워줍시다. 머리카락을 만들 때도 기본적인 제작 원리나 방식은 얼굴 XY와 동일한데요. 머리카락과 얼굴 사이의 거리감을 의식해서 만들어주시면 더욱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머리카락 폴더들의 눈을 켜줄게요. 이제 디포머를 만들어 볼 건데요. 더듬이,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 이렇게 4개의 워프 디포머를 만들 겁니다. 더듬이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듬이는 이 아트메쉬 하나만 선택하고 워프 디포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워프 디포머를 만들었을 때 해야 하는 3가지 기억하시죠?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워프 디포머의 크기와 위치 조정해 줄 건데 더듬이 같은 경우에는 좌우 대칭인 파츠가 아니기 때문에 중심은 맞춰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환의 분할수 촘촘하게 조정해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앞머리 디포머, 앞머리 파츠 3개를 선택하고 워프 디포머 생성해 주겠습니다. 앞머리라고 이름 짓고 작성, 그리고 3가지 기억하시죠? 다 들어갔는지 확인, 그리드를 켜서 위치를 중앙으로 맞춰주기. 이때 단축키 컨트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로 중앙에 딱! 그리고 변환의 분할수 촘촘하게 조정해주기. 이렇게 앞머리 디포머도 만들었고요. 옆머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옆머리 2개를 선택하고 워프 디포머 생성, 옆머리라고 이름 짓고 작성,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중심 맞춰주고 변환의 분할수 조정해주겠습니다. 뒷머리도 이거 하나만 선택한 상태로 워프 디포머 생성, 뒷머리라고 이름 짓고 작성, 다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중심을 맞춰줍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로 딱! 그리고 변환의 분할수를 촘촘하게 조정해줍니다. 이렇게 4개의 디포머 준비가 끝났다면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 더듬이 순서대로 각도 X 파라미터의 움직임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얼굴 XY를 만들었을 때와 똑같이 필요없는 파츠들의 눈은 꺼주신 상태로 하나씩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앞머리부터 해보겠습니다. 파라미터에 점을 찍어줘야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더듬이, 옆머리, 앞머리, 뒷머리 4개의 디포머를 선택하고 각도 XY에 점을 3개씩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각도 X부터 앞머리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얼굴 움직임에 머리카락을 맞춰줍니다. 옆머리도 X축 움직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뒷머리도 X축 움직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왼쪽의 움직임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오른쪽 움직임은 이렇게 디포머 3개를 모두 선택한 다음 각도 X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팔레트 메뉴에서 동작 반전을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모습까지 반전이 되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더듬이를 아직 만들어주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더듬이는 좌우 대칭인 파츠가 아니기 때문에 동작 반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왼쪽과 오른쪽을 각각 만들어주겠습니다. 본인이 상상하는 왼쪽을 본 더듬이 그리고 오른쪽을 본 더듬이의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 더듬이가 붙어있는 부분, 정수리에 붙어있는 뿌리 부분이 위치가 너무 변화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X축 만들어 주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Y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래를 바라보는 곡선, 위를 바라보는 곡선 형태를 의식하면서 만들어줍니다. 옆머리도 만들어 주었고요. 뒷머리, 더듬이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뒷머리와 더듬이까지 각도 Y의 모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각도 X와 각도 Y 모습이 완성되었으니 내 모서리 폼을 자동 생성해줘야겠죠. 더듬이, 옆머리, 앞머리, 뒷머리 4개의 디포머를 선택하고 각도 X와 각도 Y 파라미터를 결합해 팔레트 메뉴에서 내 모서리 폼을 자동 생성해줍니다. 그러면 아까 얼굴을 자동 생성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 이쪽으로 쏠린 듯한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아까 얼굴 XY 때 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머리카락들도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옆머리, 앞머리부터 다듬어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변형 브러쉬의 형태를 선 모양으로 바꿔서 다듬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은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대각선 아래쪽도 다듬어 주겠습니다. 왼쪽은 살짝 올려주고 오른쪽은 살짝 내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왼쪽 대각선 위와 왼쪽 대각선 아래 완성이 되었고요. 옆머리와 앞머리 디포머를 수정했기 때문에 파라미터의 결합을 풀고 각도 X만 두 군데 반전을 시켜주겠습니다. 먼저 대각선 왼쪽 아래의 모습부터 팔레트 메뉴에서 동작 반전을 눌러 반전시켜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왼쪽 위 대각선의 모습도 똑같은 방법으로 반전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머리, 옆머리 모습 반전이 되었고요. 뒷머리만 조금만 다듬어 볼게요. 뒷머리 디포머를 선택하고 대각선의 모습을 원하는 모습으로 다듬어 주겠습니다. 변형 브러쉬를 사용해서 상상하는 대각선의 모습으로 다듬어 주겠습니다. 대각선 왼쪽 아래도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대각선 왼쪽 위와 대각선 왼쪽 아래를 반대쪽으로 반전도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의 XY 움직임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이제 각도 Z 파라미터를 만들어 줄 건데요. 각도 Z는 머리가 이렇게 좌우로 기울어지는 움직임입니다. 이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머리를 좌우로 회전시켜 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는 회전 디포머라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회전 디포머는 이름 그대로 여러 개의 파츠를 한꺼번에 회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디포머인데요. 머리를 통째로 좌우로 기울여주기 위해서 머리에 해당되는 디포머들을 전부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 회전 디포머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름은 머리 Z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에 짝대기가 붙어있는 형태의 회전 디포머가 하나 생겼는데요. 이렇게 짝대기의 끝부분을 잡고 드래그해서 회전시켜 줄 수도 있고 중앙의 정점을 잡고 움직여서 위치를 이동시켜 줄 수도 있고 동그라미를 잡고 움직여서 확대 축소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머리를 좌우로 기울여 줄 건데요. 지금 위치가 이상하죠? 얼굴을 자연스럽게 좌우로 기울여주기 위해서 이 회전 디포머의 위치를 코와 입 사이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워프 디포머의 위치를 옮길 때와 똑같이 단축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회전 디포머를 이동시키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움직이지 않고 회전 디포머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컨트롤과 함께 쉬프트 단축키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옮겨볼게요. 컨트롤과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코와 입 사이로 입보다 살짝 위 정도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그리드를 켜서 중앙이 딱 맞는지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한번 회전 디포머를 움직여보면서 기울어지는 위치가 괜찮은지도 확인을 해주겠습니다. 위치가 이상하다면 다시 한번 컨트롤과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위치를 조금 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가 마음에 들게 잡혔다면
이 회전 디포머를 선택한 상태로 각도 Z 파라미터에 3점을 찍고 각도 Z 파라미터가 마이너스일 때는 머리가 왼쪽으로 기울어진 모습, 그리고 플러스일 때는 머리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때도 왼쪽을 이렇게 먼저 만들고 나서 오른쪽은 동작 반전을 활용해 줄 수 있습니다. 디포머 머리 Z와 파라미터 각도 Z가 선택된 걸 확인한 상태로 팔레트 메뉴에 동작 반전, 수평 반전으로 오케이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각도 Z는 완성입니다. 다음으로 몸의 움직임은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카라와 리본 그리고 몸통 이렇게 두 개의 워프 디포머를 만들어서 여기 있는 몸의 회전 X와 몸의 회전 Y 파라미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 개의 디포머를 만들어 줄게요. 카라와 리본에 해당하는 파츠들, 즉 리본 묶음부터 여기까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이때 선택은 여기 파츠 칸에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래에 있는 디포머 칸에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5개의 파츠를 선택하고 워프 디포머, 카라와 리본을 만들어줍니다. 작성! 이렇게 워프 디포머를 만들었다면 기본 세팅 3가지 절차 기억하시죠? 1번, 다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확인해보니까 덜 들어있네요. 이 카라 뒷면 파츠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카라 뒤 파츠를 파츠 칸에서 드래그해서 카라와 리본 디포머에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2번, 디포머의 크기와 위치 조정하기. 이때 중앙을 딱 맞춰주셔야 한다고 했었죠? 그리드를 켜고 단축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디포머를 이동시켜서 중앙선에 딱 맞춰주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있습니다. 딱! 그리드를 다시 꺼주고 3번은 변환의 분할수 조정. 촘촘한 정사각형들이 나올 수 있게 조정해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몸통 디포머도 만들어 볼게요. 똑같은 과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몸통을 선택하고 워프 디포머 생성. 몸통이라고 이름 짓고 작성! 1, 2, 3번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해 주었고요. 이제 만들어진 2개의 디포머를 선택하고 몸의 회전 X와 몸의 회전 Y 파라미터를 동시에 선택하여 각각 3점씩 찍은 다음 움직임을 제작해 주겠습니다. 그럼 몸의 회전 X부터 몸이 왼쪽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해볼게요. 카라와 리본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의 움직임을 만드셨다면 2개의 디포머를 모두 선택한 상태로, 그리고 몸의 회전 X 파라미터를 선택한 상태로 팔레트 메뉴에 동작 반전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몸의 회전 X 움직임은 만들어 주었고요. 몸의 회전 Y도 움직임을 제작해 주겠습니다. 몸의 회전 Y는 값이 마이너스일 때 몸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값이 플러스일 때 몸이 위로 향하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작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2개의 디포머를 가지고 2개의 파라미터에 3점씩 찍고 움직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아시겠죠? 바로 2 파라미터를 결합하고 내 모서리 폼의 자동 생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2개의 디포머가 선택된 상태로 몸의 회전 X와 몸의 회전 Y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팔레트 메뉴에서 내 모서리 폼을 자동 생성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몸의 XY 움직임이 간단하게 제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몸의 회전 Z 파라미터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회전 Z 파라미터는 몸 전체가 좌우로 기울어지는 움직임이겠죠. 따라서 이번에는 몸통에 해당되는 디포머 2개와 머리 Z 디포머까지,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목까지 전부 선택을 한 상태로 그 위에 워프 디포머를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름은 몸 Z라고 해주겠습니다. 이제 워프 디포머의 기본 세팅 1, 2, 3번 해주시면 됩니다. 다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고 워프 디포머의 위치를 그리드를 켜서 중앙으로 딱 맞춰주시고요. 워프 디포머의 크기를 조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 워프 디포머 아래에는 몸에 XY 움직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보면 안쪽에 있는 디포머들이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튀어나가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혹시나 본인의 디포머는 튀어나갔다 라고 하시면 몸 Z 워프 디포머를 선택하고 모델링에서 폼 편집에서 튀어나온 자직을 기준으로 워프 디포머를 넓히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환의 분할수도 촘촘하게 조정해주겠습니다. 이제 이 몸 Z 디포머를 가지고 몸의 회전 Z 파라미터에 3점을 찍고 몸이 왼쪽,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움직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왼쪽 점의 움직임을 만들었다면 동작 반전 해주겠습니다. 약간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해줍니다. 수정을 했다면 다시 한번 같은 디포머와 파라미터를 선택한 상태로 동작 반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몸의 각도 XY와 Z까지 만들어 주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몸의 움직임은 한 가지가 더 남았죠. 바로 호흡이라는 파라미터인데요. 이 파라미터는 자동으로 0에서 1까지 왕복하는 파라미터인데요. 이렇게 캐릭터가 호흡하는 듯한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먼저 몸 Z 디포머 위에 워프 디포머를 하나 더 생성해서 호흡이라고 이름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워프 디포머의 기본 세팅 몸 Z 디포머에 해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다 들어있는지 확인, 중앙을 딱 맞춰주시고 아래에 있는 디포머가 튀어나가지 않는지 확인도 해주시고 튀어나간다면 호흡 디포머를 선택하고 모델링에서 폼 편집에서 튀어나온 자색을 기준으로 워프 디포머를 넓히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변환의 분할수 촘촘하게 설정해주겠습니다. 이미 되어 있네요. 이렇게 세팅이 끝났다면 호흡 워프 디포머를 선택하고 호흡 파라미터를 선택한 상태로 2점을 찍은 다음 파라미터의 값이 1일 때 가슴께가 살짝 올라간 것 같은 모습을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우측 하단에서 재생해보시면 여기 말이죠. 우리 친구가 몸까지 다 움직이고 숨도 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희미한 워프 디포머의 잔상 같은 것들 비표시를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꺼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감상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모델의 기본 움직임은 완성입니다. 야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구경이 다 끝나셨다면 우측 하단에 여기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팔레트 메뉴에서 기본 설정 값으로 되돌리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기서 잠깐! 원래라면 여기서 모델의 물리연산까지 넣어볼 계획이었는데요. 물리연산의 경우 개념부터 응용 방법까지 다뤄야 할 내용이 조금 많다 보니 한번 각 잡고 제대로 다루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따로 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델은 일단 물리연산이 없는 상태로 진행을 해보고 물리연산에 관련된 영상이 완성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띄워드리도록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완성된 모델을 익스포트하기 전에 먼저 텍스처 아틀라스라는 것을 생성해 주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텍스처 아틀라스 편집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창이 뜹니다. 텍스처 이름은 그냥 냅둬주시고 폭과 높이는 모델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모델은 4096 곱하기 4096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이 켜져 있는 레이어만 텍스처 아틀라스에 포함될 수 있도록 표시된 모델용 이미지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동 레이아웃 설정을 눌러 배율은 꼭 여기 100%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설정은 제 화면과 똑같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OK 하시면 이렇게 모델의 텍스처 아틀라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너무 편리하죠?
여기서 배치된 아트메쉬들끼리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멀쩡한지 슥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미배치된 항목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얘네들은 이불 만들 때 사용했던 가이드 레이어들이죠. 따라서 내보내기 해줄 필요가 없는 파츠들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이대로 텍스처 아틀라스 편집을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제 진짜로 모델이 완성되었으니 모델을 익스포트, 즉 내보내기 해보겠습니다. 파일에서 런타임 파일 내보내기에서 에모3 파일 내보내기 클릭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내보내기 버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영상 촬영일 기준으로 큐비즘의 최신 버전은 5.3 버전이지만 트래킹 프로그램인 VTuber 스튜디오에서는 이 버전을 아직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단계 낮은 버전인 5.0 버전으로 엑스포트 해주셔야 실사용이 가능하시다는 점 꼭 유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5.0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나머지 설정은 그냥 저랑 다른 부분이 없는지 쓱 봐주신 다음 오케이! 하고 저장될 장소를 지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원하는 폴더 속에 새 폴더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저장을 해주시는 편이 편리합니다. 이제 저장하시면 잠시 후에 이렇게 폴더가 뿅 하고 열립니다. 이 열린 폴더 속에 있는 이 파일들이 우리의 모델 파일입니다. 이제 VTuber 스튜디오를 열어주겠습니다. VTuber 스튜디오는 스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요. 영상 설명란에도 다운로드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Tuber 스튜디오를 다운받고 실행했다면 이런 분홍색 배경이 뜰 텐데요. 먼저 언어가 영어로 설정되어 있다면 화면을 2번 더블 클릭한 다음 설정으로 들어가서 우측 상단 여기서 한국어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제 VTuber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모델 파일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빈 화면을 더블 클릭해서 메뉴를 열어주시고요. 빨간색 모델 버튼, 원하는 모델 가져오기, 폴더 열기 순서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폴더가 하나 뿅 하고 나옵니다. 여기다가 아까 익스포트했던 모델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를 통째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VTuber 스튜디오에서 확인하고 이 모델 버튼을 다시 눌러보면 안 뜨죠? 이럴 때는 껐다가 다시 눌러주면 짜잔 하고 생겨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뜨는데요. 안내 화면은 클릭해서 꺼주시고 자동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그러면 짜자잔! 우리의 모델이 불러와졌습니다. 이제 캠을 연결해주시면 되는데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웹캠 또는 핸드폰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웹캠 먼저 연결을 해볼게요. 화면의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좌측 메뉴를 열어주시고요. 분홍색 세팅에서 두 번째 좌측 상단의 카메라 탭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카메라 선택을 눌러서 본인의 웹캠을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선택! 그리고 해상도를 선택하세요. 해상도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가장 높은 걸로 선택해주겠습니다. 선택! 프레임도 높을수록 좋습니다. 선택! 색상 현식도 여기 설명을 읽고 선택해주시고요. 트래킹 품질은 여기 눌러서 레벨 5로, 트래킹 타입은 여기 눌러서 얼굴 트래킹만으로 설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온 하면 제 얼굴이 나오고 있어요. 희미한 빨간약 대공개. 이렇게 웹캠이 연결이 되면서 이 친구가 움직이게 됩니다. 야호! 그런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웹캠 트래킹은 휴대폰 트래킹에 비해서 꽤나 성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어서 카메라는 다시 오프하고 핸드폰을 연결해 볼게요. 이번에는 좌측 상단에서 설정 탭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서버 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 VTuber 스튜디오를 실행해 주세요. 그런 다음 핸드폰에서도 똑같이 빈 화면을 2번 눌러 메뉴를 연 다음 분홍색 설정 탭으로 들어가서 PC 연결이라는 파트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PC에 접속하기를 누르기 전에 IP와 포트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 컴퓨터에서 서버 설정 칸을 보시면 포트 번호가 있고 IP 목록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본인 컴퓨터의 IP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IP와 포트 번호를 핸드폰 화면에 IP 칸과 포트 칸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PC에 접속하기를 ON 해주시면 야호!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연결이 혹시나 되지 않는다면 포트 번호와 IP 번호가 정확한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핸드폰과 컴퓨터가 동일한 네트워크상에 있는지, 즉 컴퓨터와 동일한 네트워크의 와이파이에 핸드폰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VTuber 스튜디오에서 여기 세 번째 탭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설정들을 쭉 본인의 얼굴에 맞게 세팅해주시면 더욱 예쁜 모습으로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델 세팅의 자세한 방법은 또 내용이 길기 때문에 추후 별도의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 튜토리얼 시리즈의 바로 다음 영상으로 기획을 하고 있으니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겠고요. 영상 제작이 완료되면 이번 영상 아우트로에 추천 영상으로 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VTuber 스튜디오에서 모델을 마음껏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문 강좌가 두 편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 일러스트가 살아 움직이는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느끼셨을까요? 그렇다면 당신도 이제 초보 라이브 2D 리거입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의 모델을 완성했다는 뿌듯함과 동시에 더 많은 궁금증도 함께 생기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모델을 완성하긴 했는데 OBS에는 어떻게 집어넣어요?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휘날리는 리깅은 어떻게 하는데요? 눈동자가 뽀용하는 움직임은 어떻게 만들어요? 등등 여러가지 궁금증들을 앞으로의 영상에서 하나씩 긁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기초를 기반으로 점차 라이브 2D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강좌 영상들, 그리고 버추얼 모델을 더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성 영상들을 계속해서 제작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라이브 2D에 그리고 히미캉 유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나긴 길이었어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